예, 경기 영인시열 손명수입니다. 장관님 그 후보 지명된 거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 받아보시니까 국토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예,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 지금 뭐 주택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안전 문제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 버스, 네. 택시 뭐 굉장히 물류 방대한데 사실 이 집값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가시면 거의 에너지를 집값 문제에 쏟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 문제 외에도 역할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핵심을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다른 분야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택 지금 요즘 뭐 또 특히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사실은 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이 말씀 좀 드리고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네. 알고 계시죠? 네. 예, 굉장히 높고 다음이요. 총 가계 대출이 지금 거의 뭐 1,800조, 2,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62.6%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다음이요.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네.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의 사실상 유일한 그 특이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주택 렌트는 월세가 전 세계적으로 네. 공통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도 했는데 이게 또 갭 투자에 네, 목돈을 받기 때문에 갭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또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도 문제고 너무 갑자기 급락을 해도 문제고 이게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거 수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이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있긴 있었죠. 그런데 네. 굉장히 소액이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특수 계층에만 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이제 2008년부터 이게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그 계층과 상관없이 그리고 액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전세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건 은행의 월세를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 전세 대출이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에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만큼의 월세를 사는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요. 전세값이 올라가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요. 다시 대출이 증가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자는 사실 이득이 본 게 별로 없어요. 그 은행에 내는 이자와 주인에게 주는 월세 차익만큼 약간의 좀 싸죠. 그 차익만큼만 이익을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전세 반환금 보증 이것도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네.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원래 전세 대출은 월세를 대출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대출을 해줍니까? 국가기관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잔액이 2008년 이전에는 몇 천억, 3천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조 가까이, 약 665배가 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2013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까지 이제 전세금은 집주인이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걸 안 돌려주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또 한번 바뀝니다. 다음이요. 이게 원래 13년도에 도입될 때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빌라 이런 것들인데 네.
보증 비율이 70%였어요. 옛날에는 빌라가 1억 원짜리면은 전세는 뭐 5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게 100%로 보증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똑같아져 버려요. 빌라 이런 게. 네. 여기서 이제 사기가 발생합니다. 네. 다음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이 약 12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면 2억 5천 정도 되는 빌라 거의 4, 5만 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다음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만듭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피해 구제 특별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도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피해는 한편에서는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국가가 구제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럼 또 하나 문제. 그러면 집주인은 보증 반환을 할 때 최소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그 집을 담보로 잡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안 갚으면 그 집을 자기가 팔아서 충당해요. 근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냥 채권을 대신 받아서 경매 절차, 그것도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절차를 받아서 그거 경매해서 합니다. 되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됩니다. 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다음이요. 이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했지만 사실은 미분양 대책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한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제도를 고치질 않아요. 네. 이게 이 실무자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한 정책을 쉽게 바꾸기 어렵겠죠. 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선의로 했겠죠. 근데 벌써 10년 가까이 이상 되면서 그 부작용과 제도의 폐해가 충분히 드러났는데 그럼 바꿔야죠. 그렇죠? 네. 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집값 때문에 장관님도 굉장히 그 애를 쓰실 텐데 이런 제도 개선 없이는 다른 정책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장관님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즉시 개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 즉시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많은 부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장관이 된다면 이 전세 보증 제도에 대한 좀 TF 같은 걸 만들어서 의원님의 의견이 이렇게 씻겨가는 게 아니고 실제 국토부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월세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 아까 얘기한 2차 보전을 해주든지. 네, 근데 목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네. 겁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올 여름 굉장히 더운데요. 이 네. 기후 위기를 기후 변화를 정말 실감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18년 42.9%에서 2022년 기준으로 32.7%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한번 보고 받아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K패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비슷한 개념의 이 제도가 서울시는 기후동행 카드, 네,
그리고 국토부의 K패스를 연장해서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인천은 아이패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도권에 서울시, 경기, 인천이 서로 호환이 통합이 안 안 돼요. 네. 서로 갈등이 좀 있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뭐 K패스를 선택해야 될지 기후동행 카드를 선택해야 될지 자기의 이용 패턴 이런 것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49유로 티켓을 선불제로 해서 전국에 모든 지하철, 버스, 페리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고속철도 이런 건 예외입니다만은 오스트리아도 기후 티켓이라고 그래서 1년에 1,090유로, 월 91유로 수준이면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약간 갈등이 있는데 이런 거를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전 국민이 또 사실 이 수도권 외에 아까 지금 계속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또 사실 이런 그 K패스 같은 네. K패스는 되는데 이제 뭐 기후 동행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수도권에만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방식의 대중교통 이용권 이런 걸 좀 국토부가 예. 이 3개 수도권 지자체 갈등을 좀 없애고 네. 적극적으로 좀 장관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 되시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토부에서 내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철도는 경제적 타당성을 BC 소위 예타를 통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보고 받아보시고 저는 예타 제도 자체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종옥 의원님 전문가도 계신데 사실은 지금 예타 제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좀 저는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철도는 그렇습니다. 철도는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타제도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야 의원 모두 제가 보기엔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타제도 개선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도 지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용인 지역구인데 용인이 110만 특례시입니다만은 철도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시민들이. 특히 제 지역구인 이제 기흥에서부터 남부 지역은 아예 철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까지 분당선 연장 사업을 지금 사타까지는 통과를 했고요. 이제 예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기흥구만 45만 정도 되고요. 동탄도 거의 4, 50만, 오산도 약 30만. 이 세 개 도시만 해도 거의 150만이거든요. 그래서 수지까지 그 위에 수지까지 하면 거의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